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세원기공과 현대산업개발에 한쪽은 공사비를 회피하려는 자, 한쪽은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자의 숨막히는 일장일단의 싸움이 전개됩니다. 자,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쪽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에 대해서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다 온 옛날 고, 그리고 알다신 새로울 신. 과거를 알아야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 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실채무 세원기공이야 부실채무 체납자들에게는 과거의 참회와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분 소유주들에게는 무지하고 음, 순진한 구분 소유주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서 내가 누구를 그 당시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무엇을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던가 하는 반성과 자기 반성과, 그리고 어, 그 세원기공이와 부실채무자들의 쟤들 그래서 구분 소유주들이면서 세원기공 그 이하 임원들의 그 부실 채무자 그 부실 채무 체납자들을 아직도 유착하에 있는 그 바보들, 어? 그 예를 들어서 그 좀비들, 늙은 좀비들, 그 늙은 좀비들은 어? 왜 그 왜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 알 수 있는 것은 공적 자료, 바로 그 역사가 남긴, 역사는 사실랑케 기록하,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또 그 시대를 기록한 사료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3자들에게 이 강동역 현대화를 바라보는, 스쳐 지나가는 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앞으로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 이렇게 접근하고, 또 이렇게 대비하고, 어? 남의 그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지만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누구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두가 좀 길어졌는데 본격적으로 그 공사대금 세원기공과 원고 현대산업개발과 피고 세원기공 간의 그 숨막히는 일장일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이 공사도급 계약이 신축 공사가 그 허가를 받는 게 1993년 6월 18일이고,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게 나중에 1999년까지 됩니다. 자, 이게 한 6년까지 가게 되죠. 자, 그러나 그 최초 도급 계약의 체결은 1999년 1993년 4월 말에, 자, 원고 현대산업개발과 피고 세원기공 간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214억 2,400여만 원에, 제가 이 액수를 정확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14억 2,400여만 원, 착공 후 38개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그래서 자, 이 뜻을 우리가 공사 도급 계약에, 도급은 어떻게 됩니까? 도, 건널도,
자 1급, 2급 하는 뭔가 이 뭉탱이가 연상이 되죠. 이 뭉탱이를 건넜다. 그래서 이제 공사의 완성을 목표로 완성하면은 공사 대금을 지불한다. 단지 수분양절의 그 분양에 대해서 이득이 나는 돈에 의해서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거니까 음 이 공사에 완공을 하고서 공사를 지불하지만 그 채권자들에게는 시공사보다 공사를 해준 공사업자보다 더 우선순위로서 갚아야 되는 돈이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도급 계약의 형태는 그러니까 시행사 즉 이 공사를 해 주세요라는 건 이제 발주자 그리고 이 계약 이 계약에 의해서 이 건설사가 공사를 하는 이 공사 종합건설사는 뭡니까? 수급자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수급자는 다시 전기시설이라든가 뭐 도배 그리고 도색하는 이 업자들에게 하청을 줍니다. 자 그럼 이 하청을 받은 이 업자들은 하수급자 그리고 이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발주자와 도급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 자체는 도급 계약이고 그죠? 이 어 이 원수급인과 하청을 준 업자 간의 계약은 하도급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도급 계약의 형태는 건설 공사 말고 다른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계약.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배추 중개상이야. 그러면 강원도 산골 마을에 배추 마을이라고 합시다. 배추 마을에 이장님한테 찾아가.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뭐 여러 명이야. 그래서 계속 이 계약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번거롭고 하니까 그 당시 거기에 있는 그 이장님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는 배추 농사 짓는 아주 그 마을에서 어 인품이 있고 배추 농사를 계속 지어 왔고 하는 사람이 보통 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지긋하고. 자 그러면은 나는 이장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안녕하세요. 저 배추 중개상입니다. 작년 배추가 어 몇 개나 생산이 되었죠?" 하면은 이장님은 그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1,000개가 출하가 되었다. 그러면 생산이 되었다. 그러면 저는 그 작년도 배출량을 근거로 해서 이장님하고 배추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추의 올해의 완성 개수를 목표로 도급 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그러면 나는 배추 중개상인 나는 그 발주인 그리고 그 나의 도급 계약을 따낸 그 이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수급인 되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선급금을 주고 나서 자 그러면은 이 "배추 농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서 이제 선급금을 주고 이제 계약을 맺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떠나고 그러면 이제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부릅니다. 마을 사람들을 회관에 모여서 "자 나 계약을 따냈다. 우리 열심히 해서 전년도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자 해서 이제 "김씨 일로 와. 김씨는 밭이 이 배추밭이 넓으니까 뭐 좀 더 많이 출하해.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최씨 당신은 배추 밭이 좀 작으니까 얼마 정도 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또 하죠. 계약을 또 하죠. 그러면은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하고 맺은 계약은 하도급 계약이 되죠. 그렇죠? 원수급인은 누구야? 이장님. 이장님의 그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자, 마을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수급인. 수급인이 되는 거죠. 아니 그 하수급인이
되는 거죠. 자, 시작합니다. 자,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금 지급. 자, 피고는 원피고 공동명의 공동관리구자에 입금된 아파트 분양 계약금 중 34억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약속어음의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지급하고 잔여금 6억은 자체 변제한다. 자, 자, 갑자기 이 약속음이 튀어나오는데,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피고는 원피고 공동명의 공동관리구자에, 자, 여러분 잘 따져 봅시다. 그럼 이 도급 계약에 있어서, 이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음, 이 분양을 해서 일단 돈은 누구 소유입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피고 세원기공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공사 대금을 줘야 되는 입장의 시공사는 자, 보통 토지 매입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약소금을 원고가 그 피고에게 대여를 해줬다. 자, 그럼 이제 아래 2항을 참고로 해봅시다. 2항. 한편 원고는 위 도급 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부진 토지 매입금으로 40억짜리 4개월 만기 어음으로 대여하면서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인허가를 따냈죠. 인허가를 따내면서 토지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매입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와 동시에 이제 토지 매입을 하죠. 소유주들한테 땅을 먼저 매입을 해야지 건설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40억에 4개월짜리 만기 어음으로 대여를 했대. 왜냐? 어음으로 하는 건 회계가 귀찮아. 회계 장부에 일일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 이 시대에는 어음으로 서로 융통할 수 있는 게 대세였나 봅니다. 그래서 피고가 만기일까지 피고가 대형경이 만기일까지 위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만기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은행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보통 토지 매입 대금의 10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자, 시행사가 열악하죠. 중소기업이죠. 어? 여러 군데에 지난 시간에 여러 군데 공사를 했어. 하지만 그 계약은 뭐다? 차입거래야. 차입거래. 자, 전부 다 부채와 채무야. 어? 어떤 신용이 없어. 자, 그러면 자, 이 토지 매입을 한다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시공사를 잘 물었지 않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우리나라의 건설사의 한 3위 안에 드는. 어? 자, 그러면 세원기공이 예를 들어서 어음을 발행했어. 그러면 누가 토지 매입을 해주겠습니까? 어? 부도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발행한 또 지급인인 현대산업개발이 나 그러면은 어음으로 대여를 해줄 테니까 이거 들고 당신이 어음 할인을 받든지 해서 어음업자 또는 은행에 가서 이 40억짜리를 받아서 토지주들하고 계약을 하시로. 왜? 왜 이렇게 합니까? 자, 이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타당성에 맞았나 봅니다. 강동력을 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피고에게 대여한 약속어음의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지급하고, 자, 이 원피고 공동명의 공동관리구자에 입금된 아파트 분양 계약금 중에 어? 4개월짜리 만기니까 34억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약속어음의 변제를 위해 아파트 분양 계약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잔여금 6억은 자체 변제한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1항 이외의 아파트 분양 수익금은 원피고 공동명의 구자의 입금 즉시 원고의 공사비로 전액 지급한다. 자, 아파트 분양 수익금은 원고의 공사비로
전액 지급한다. 자, 그러면 분양 및 자금 관리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 내용이 대금 지급이 서로 중요하죠. 자,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 업무는 원고가 수행한다. 다만 분양 비용, 분양에 따른 홍보, 분양에 대한 인력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 상가 분양 업무는 피고가 수행키로 한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계약이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왜? 둘은,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것이 성공적인 공사의 도급 계약으로 서로 미래를 내다 봤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 93년 8월에 착공이 됩니다. 자, 착공이 이루고, 자, 그래서 이제 착공 후에 38개월, 그러니까 약 3년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아파트 분양대금 관리를 위해 원피고 공동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F은행 남대문 지점. 그러나 1993년 9월 24일부터 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입금을 시작하는 게, 입금되어 출금 가능한 게 1993년 9월 27일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여기 보시면 그 어음 채권자에게, 토지주에게, 토지주 또는 그 어음을 대출해 준 그 어음업자 또는 은행에게 6억만을 지급해서 나머지 34억은 원고가 지급했다. 왜? 어음의 발행인이자 지급인으로서. 자, 이 사건 제1계좌에 F은행 남대문에 34억하고 지연이자 4,900만 원을 출금해 대여금 채권에 변제 충당했다. 자, 쭉 따라오십시오, 그냥. 자, 그런데 이 공사 최초 도급 계약은 4차례 공사 도급 변경이 됩니다. 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지만 4차례 이 공사 도급 변경 계약을 원 도급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다는 겁니다. 자, 97년까지 이제 됩니다. 자, 93년에서 3년까지로 봤던 공사 기간이 93, 4, 5, 6, 97년도로 이제 길어집니다. 자, 원고와 피고는 공사 대금을 아까 214억에서 250억으로 증액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97년 12월에 IMF의 그 구제 금융을 받죠. 자, 그 전후에는 어떻겠습니까? 경제 폭망하죠. 자재값도 인상되죠. 부동산 경기는 하락되죠. 건설사는 줄도산하죠. 자, 그렇게 해서 공사 대금이 여러 요인으로 해서 자,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걸 97년 1월 9일에 1차 변경 계약. 자, 그래서 공사 대금이 늘어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약정했다. 왜? 현대산업개발은 그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 증액된 공사비는 4회에 걸쳐 입주 개시일까지, 즉 4회에 걸쳐 현금 지급한다. 그리고 피고는 세원기공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 자, 1회, 2회, 3회, 4회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지금 그러니까 기성금이란 말은 어 기성금이란 말은 지금까지 해온 성과에 대한 금액, 지금까지 해온 성과에 대한 금액. 자, 그래서 하지 못할 시 준공금 잔금 지급일에 정산하되 기분양된 상가의 분양 현황과 변경 계약일 이후부터 분양되는 상가 현황을 원고에게 제시토록 한다. 상가 분양 수익금은 원피고 공동개설 구자에 입금한 후 관리한다. 자, 이렇게 왜 했겠습니까? 처음에 최초의 도급 계약에서는 상가 분양 수익금은
피고 너가 독자 관리를 하라고 했지만 늘어나는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현대산업개발은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자, 너 세운기공 너 상가 현황 나한테 제시해. 그리고 앞으로의 상가 분양 수익금은 원피고 공동 개설 구자에서 공동 관리한다. 자, 왜 상가 분양 수익금이든 뭐든 간에 왜 현대산업개발은 자신의 계좌로 1인으로 하지 못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 이 공사 도급의 주체는 누굽니까? 시행사라는 것이죠. 나중에 공사에 대한 이행에 대한 보증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이지만 이 돈의 주체는 어쨌거나 세원기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장일단의 협의를 봐서 그러면 공동개설 공동명의의 구자의 입금회사 상가분양수익금은 왜 증액이 되니까 그것까지 담보를 해야 되니까 공사비가 자꾸 증액되니까. 자, 위 공동구자에 입금되는 분양수익금은 신규 분양되는 상가의 모든 분양수익금과 기분양된 상가에 입주 시 납입되는 분양수익금으로 공동구자에 입금하고 원고의 공사비가 정산될 때까지 원고는 80%, 피고는 20%의 비율로 배분해서 인출하기로 한다. 자, 정산될 때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대2로 배분해서 인출키로 하자. 왜? 분양에 대한 비용, 업무 비용, 운영 자금은 세원기공이 시행사가 뛰니까 공사는 누구만 한다? 이 공사는 건물 짓는 거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자, 그리고 나서 98년 2월 25일에는 또 증액이 됩니다. 2차 변경 계약 264억으로 처음에 몇 억이었죠? 214억. 자, 50억이 뛰었죠? 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또 기분양된 상가 분양 대금과 제1항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기분양된 상가 분양 대금과 미분양 상가 현황을 원고에게 제시하여 상가 분양 수익금 수납 업무를 원피고 공동 관리하고 원피고는 공동 명의로 지은행 둔촌동 지점에 입금한 후 원고 공사비를 지급토록 한다. 자, 상가 분양 수익금은 최초 도급 계약에서 세원기공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피고인.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상가 분양 수익금을 지은행 둔촌동 지점에 입금해서 공동명의 공동관리하자. 자, 이렇게 제안을 가한 거죠. 자,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분양 수익금은 어디? F은행 남대문 지점. 자, 그렇죠?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 자, 그러면 뒤에서 또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저는 이거를 판결문에서 옮겨 적은 거니까. 자, 그러면 지은행 둔촌동 지점에 있는 계약은 뭐다? 상가 분양 수익금. 기분양된 상가 분양 수익금과 미분양된 상가 분양 수익금에 앞으로는 이 계좌에서 관리하자. 공동명의 공동 계좌로. 왜? 공사비가 자꾸 증가하니까. 자,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1998년 3월 24일 3차례 3차 변경되었다. 98년 3월 30일에 4차 변경되었다. 자, 214억에서 74억으로 대략 60억이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4차례에 이어진 공사도급 변경 계약.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거를 그림으로 보면 자, 첫째, 최초 도급 계약에서는 토지 매입을 했다. 그리고 이 나번은 뭐다? 4차례의 공사도급 변경 계약. 토지 매입하고 이제 이 건물을 올라가는 이제 중이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임시 사용 승인 공사 관련 약정들. 자, 98년 3월 27일 원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지체 보상금 합의. 자꾸 공사가 지체가 되니까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왜? 착공은 38개월인데
이거는 98년으로 또 지체가 되니까 세운기공, 현대산업개발 각각 반씩 부담해서 입주자들에게 총 15억 9,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억씩 서로 부담하자. 반반. 15억 9천이니까 거의 8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98년 3월 31일 임시 사용 승인받았다. 강동구청으로부터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시작된다. 자, 임시 사용 승인은 뭐죠? 자, 준공은 사용 승인이죠. 임시 사용 승인은 이 1년 전에 하게 됩니다. 왜? 여기가 사용 승인일이 99년 2월 2일이니까. 자,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에서 뭐 점검할 건 점검하고 따로 시설할 건 시설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시작이 되죠. 자, 원피구는 최초 도급 계약 이후 계속되는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해 위 각 먼저 제가 말씀드린 네 차례 이루어진 변경 계약 체결 당시 상가 분양 수익금은 상가 원피구 공동 관리하기로 약정했음에도 피구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상가 분양 대금을 혼자서 관리해 왔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제한을 가하겠죠. 그러면 자, 제한을 가하겠죠. 왜? 자신의 늘어나는 공사 대금과 그리고 네 차례 변경된 금액 그리고 뭐다? 지체 보상금의 합의로서 그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98년 423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죠. 들어가 봅시다.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 담보를 위해 피고가 아파트와 상가 중 제3자들에게 분양에 공급해 갖고 있는 분양대금 채권, 미수계약금, 중도금, 잔금, 연체로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각 수분양자들에게 지체 없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하고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가 지난 시간에 네 차례 변경 계약하면서 조금 전에 네 차례 변경 계약할 때는 어? 어떻게 됐습니까? 수분양자들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은 없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 분양대금 채권 모두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액 변제하기 전까지는 채권 양도 계약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 네, 이 상가, 아파트 포함해서 전부 다 분양대금 채권, 미수계약금, 중도금, 잔금 연체로 앞으로 들어올 거,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다 채권 양도를 해달라. 채권 양수도 계약.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98년 424 또 뭡니까? 424 약정을 체결합니다. 자, 이 424 약정은 98년 424 약정은 어떤 건지 다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 발행에 자, 또 어음 나옵니다. 어음 17억 6천 어음에 배서하기로 하며 피고는 상가에 대한 설비 정기 공사비로 발행한 어음 만기 연장에 사용하기로 한다. 아하! 이제는 자, 토지 매입할 때는 원고가 발행한 어음을 대여받았는데 피고가 이제는 피고가 발행해 달래. 그리고 이제 17억 6천 어음에 배서하기로 하며 뭐냐? 원고 현대산업개발은 배서하기로 한다. 왜? 피고가 발행한 세운기공이 발행한 17억 6천 어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설비업자들 뭐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될 때 전기가 들어가고 또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뭐 도색도 해야 되고 뭡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거에 대한 설비 및 전기 공사비로 17억 6천에 또 어음을 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피고 세운기공이 발행인이자 지급인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배설을 하게 되면 이 어음을 양수받은 원고는 배서한다는 말은 나도 지급에 대한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현대산업개발을 보고 어음업자라든가 은행에서 이 어음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음을 받든지 만기까지 기다려서 이 시설업자들은 이 어음을 주면서 어음업자에게 또는 은행에 주면서 이 돈을 어음금 받는 거죠. 17억 6천을. 자, 그런 구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는 이 어음에 대한 게 많이 그 법이 강화되었는데, 예전에는 어음의 그 발행과 어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 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의미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자, 피고는 최단 시일 안에 준공 처리하고 보존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다. 자, 그래서 어, 피고는 원고 공사비, 늘어난 공사비, 그리고 어음 배서에 대해 원고가 해준 어음 배서에 대해 원고의 채권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키로 한다. 이게 뭐다? 98년 424 약정. 자, 채권 양수도 계약 그 전날에 한 거를 공증하고 법무사에게 공증하고 채권 양도 통지서에 날인 후 상가 분양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하며 이제는 거요동 원피고 공동명의 F은행 거요동 지점에 입금하기로 한다. 자, 뭐다? F은행 거요동 지점. 상가와 아파트의 F은행 거요동 지점. 자, 상가 수분양자의 뭐다? 미수 중도금 잔금을 F은행 거요동 지점. F은행 거요동 지점. 이 지은행 둔촌동 지점에도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F은행 거요동 지점에 미수 중도금 잔금을 여기에 넣어달라. 그리고 피고는 건물 및 미분양 상가에 대해 원고를 우선 수익자로 해서 현대산업개발을 우선 수익자, 우선 그 신탁이 끝나면 저기 그 이 우선 수익자 1순위 우선 수익자로 원고를 넣고 주 H의 관리 신탁을 한다. 신탁회사였던 거 봅니다. 주 H의 관리 신탁하고 필요 서류 일처를 원고에게 제시한다. 자, 그러면 관리 신탁이라는 뜻은 뭐죠? 우리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시행사가 지금처럼 분양을 잘 못하니까,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신탁사가 시행사의 그런 총체적인 분양, 그리고 분양 관리 뭐다? 그리고 시행사가 해야 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업무, 그리고 업체에 대한 그런 조율, 그런 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관리 신탁. 그래서 미분양 상가에 대해 자, 필요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제시한다. 자, 미분양 상가에 피고는 미분양 상가의 분양 및 임대 수익금은 전액 원피고 공동 명의로 미분양 상가를, 앞서는 지은행 둔촌동 지점이었느나 상가는 미분양 상가를 앞선 거는 지은행 둔촌동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F은행 거요동 지점. 자, 그리고 피고가 단독 관리해온 상가 중도금 납입 계좌는 해지한다. 자, 여태까지 피고가 단독 관리해온 상가 중도금 납입 계좌는 해지한다. 자, F은행 거요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피고 협의 후에 인출해서 원고의 공사비며 어음금 상환, 앞서 그 시설 공사비에 대한 어음금 얼마? 17억 6천. 자, 그런데 98년 424 약정에 따라 원고는 지급기일 한 달짜리 98년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액면 총 합계 23억 5천여만 원의
피고 발행 어음에 배서했다. 자, 이 말은 뭐냐? 17억 6천만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라 그 더 발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고가 발행한 어음에 또다시 배서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공사 관련 약정, 공사 관련 약정, 임시 사용 승인 후에, 자, 그리고 나서 이 공사, 그러니까 최초 도급 계약 변경 계약 말고, 네 차례 변경 계약 말고 또 추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에 따라 피고가 이행해야 할 사항 일부를 원고가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4억짜리 98년 한 달짜리에 98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간의 추가 공사 도급 계약에 이런 거를 또 추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제 자꾸 늘어납니다. 이제 공사비가. 그러다가 자,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가 늘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은 회수해야 되는 입장. 이 늘어나는 공사비를 대해서 회피하려는 입장. 세원기공. 자, 그래서 세원기공은 신의 한 수에 선택을 합니다. 뭐? 자, 화이법. 98년 6월 29일, 자, 이 추가 동사 도급 계약 기간에 피고는 화의 개시 신청을 합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의라는 건 뭐야? 채무자가 부도가 났을 때, 또 부도의 징후가 있을 때 그 도산해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도산을 해 가지고 채권 채무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갈라주는 게 아니라 화의를 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기존의 경영권 가진 자도 살리고, 그리고 채무도, 그 채권에 대한 회수도 좀 더 그 회사 정리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자고 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화의법, 화의를 신청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서로 좋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실패한 화의법은, 결론만 얘기하면 실패한 그 실패한 제도라 평가받고, 오히려 채무자들의 부실 채무, 회피, 은닉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평가받는 제도였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자, 7월 11일 날 회사 재산 보전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자, 회사 재산 그 보전 처분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인가 결정의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98년 7월 11일 10시 이전의 원인으로 이제 보전 처분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 금전 처분에 관해 변제 및 담보 제공 해소는 안 된다. 자, 변제하지 말고 담보도 제공하지 마라. 자, 채무자는 세원기공이겠죠.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양도 담보, 임차권, 일체 처분 행위를 해소도 안 된다. 변제도 하지 말고 갚지도 말고 처분하지도 마라. 응? 채무자는 명목 이하를 마무리하고 어음 할인, 보통 어음깡이라고 그러죠. 어음 할인은 의미는 뭐냐? 내가 만기까지 어음을 기다릴 수가 없어. 자, 내가 물건을 팔고 어음으로 받았어. 그러면 이 어음을 3개월짜리야. 그러면 나는 그 전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은행이나 어음업자에 가서 수수료를 떼고 어음을 어음금을 지급받는 것이죠. 이 어음을 주고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발행인이자 어음 발행인이자 지급인은 그 전에 그 계좌에, 은행 계좌에 그 돈을 입금을 해야 되죠. 입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기일에는 나는 어음 할인을 받았고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원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발행 금액에. 자, 그러면 액면 금액에 전부를.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음업자는 뭐 때문에 먹고 살아? 은행은
수수료를 떼면서 자 그 수수료 어음 할인을 해준 수수료 자 위 각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어음 할인을 해서 돈을 받지도 마라. 돈을 땡기지도 마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일체 보존 처분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너의 재산은 가만히 놔둬야 된다. 자 아파트 상가 및 이제 분양 관리 관계. 자 98년 7월 13일 원고는 원고 명의로 또 하나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자 이거는 이 계좌라고 부르겠어요. 편의상. 이때부터 아파트 분양 대금 원금 연체로는 이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8억 6천까지 입금되었다. 자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분양 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파트 분양 수익금은 어? 원피고 공동명의 공동 관리를 하자 그랬죠? 아파트 분양 대금은 F은행 남대문 지검이다. 지점 이 제1사건 제1계좌. 자 그리고 93년 9월 24, 7월 11일까지는 98년 7월 11일까지 195억이나 입금되었다. 자 여기 이거 말고 이제 아파트 및 상가 분양으로서 뭐야? 아파트 분양 대금 원금 연체료가 이 계좌로 입금된다. 뭐 F은행 논현동 지점. 예. 자, 이 계좌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다음을 봅시다. 99년 5월 20일까지 8억 6천이 입금되었다. 자, F은행 자, 남대문 나오죠? 자, 이 사건 1계좌에서 5,200을 F은행 같은 은행에 피고에 대한 당좌 외환 대출의 채권의 상계 충당 후 자동이체로 인출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당좌 외환. 자, 매일 수시로 이루어지는 외환 거래야. 단지 자국의 통화가 아니는 외환 달러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당좌 수시로 이루어지는 이 그 저기 뭐야? 이자도 없고 응? 그런 계약, 이자도 없는 그런 당좌 예금. 자, 그런데 수 대출금의 채권의 상계 충당. 그러니까 피고가 세운 경우에 5,200을 어 대출에 갔나 봅니다. 당좌 외환 그 예금에서 어? 당좌 예금에서 대출에 갔고 그리고 이 여기에서 1사건에서 1계좌에서 모아놓은 금액 8억 6천에서 예금을 8억 6천이 들어갔으니까 은행으로서는 줄 돈이겠죠 나중에. 그리고 이 대출금이었으니까 이 당좌 외환의 대출 금액에서 5,200을 서로 간에 상계하자. 서로 간에 너는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있을 때 서로 이 그 또이또이해서 없애자라는 것이죠. 자, 한편 원고가 배서한 23억 5천 아까의 그 시설업자들에 대해서 발행해 준 자, 피고가 발행해 23억 5천의 피고 발행 어음에 대해 각 어음 할인해 주었던 채권자들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가 화의 개시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기한 이익 상실을 이유로 왜 회사 재산 보존 처분이 되는 채무 변제도 안 되고 담보도 안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2개월짜리 이 어음이 만기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받을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죠? 만기까지 기다려서 23억 5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기한이 채무가 변제도 하지 말라, 담보도 제공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기한에 대한 이득이 없어졌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원고가 너가 배서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소구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간다. 소구권. 거슬러 올라가서 그 채권을 청구한다. 자, 이에 원고는 그 각 어음 지급기일인 7월 25일, 9월 30일에 각 채권자들에게 25억 5천, 23억 5천을 대의 변제했다. 대신 변제했다. 상가 수분양자들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 등 마무리가 공사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화의 신청하자 상가 완공에 불안을 느껴
원고 통장에 분양대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항의했고 자, 이에 원피고 상가 입주자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자, 여러분이 세원기공과 현대산업개발의 98년 8.24 때 8월 24일 때 여러분의 대표자들이 각층의 대표자들은 어떻게 합의를 했나 그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합의를 했을까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화의 기간 동안 자, 기존 세원기공 입주자 대표 개별 통장은 완전 폐기한다. 원고 통장으로 정상금 입금토록 조치한다. F은행으로 아까 만들어진 뭐 거여은행 뭐 그런 게 있죠. 거여동지점 뭐 그런 거겠죠. 자, 지하 1층, 2층 공사는 지하 1층과 2층의 공사는 피고와 상가 대표자가 협의 후에 현대산업개발로 입금된 금액에서 인출해서 지급한다. 공사는 자, 현대산업개발에 입금된 금액은 정상금 입금으로 간주하고 현대산업개발 왜? 피고를 믿지 못하니까. 피고는 화의법에 걸린 재산보존 처분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현대산업개발에 입금된 금액은 왜? 공사 이행은 어떻든 간에 보증을 하니까. 자, 정상금 입금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입금했다라는 입금표를 발행해 준다.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자, 원피고 및 상가 입주자들은 어쨌든 간에 원피고는 같은 공동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 기존 통장에 입금된 전액을 인출해 원고에게 입금 조치한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이 상가 입주자 대표들로 뽑아서 입주자 대표들이 한 게 고작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대표를 뽑아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왜? 각자 더 나은 방안으로 접근을 해도 모자를 파네. 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지체 보상금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서 돈을 타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체 보상금이 이루어져서 지체 보상금을 각 개인에게 돌아가니까 각 개인이 돌아갈 때 그 일정 액수를 빼고 그 분양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응? 여러분이나 저 같은 상가 수분양들은 뭐 했습니까? 응? 그냥 세운기금 못 믿겠어. 화의했어. 화의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해? 현대산업개발에 낼래.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런 걸? 응? 아니 무슨 뭐 지체 보상금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없어.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서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없어. 그냥 바보들 같이 뭐 어떻게 됩니까? 현대산업개발에게 돈 줄게. 이거 말고 뭐야? 위 합의에 따라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정상금 납부 안내 문건을 발송했고 이 사건 제2 계좌에 F은행 거여동 계좌에 뭐다? 상가 분양 대금 20억 3천이 입금되었다. 고작 한 개. 자, 이 사건 이 계좌가 어떻게 됩니까? F은행 논현동이네요. 이 사건 이 계좌에 입금했다. 논현동 계좌에. 자, 여러분 뭐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그리고 피고의
평택시 토지 매각 관계. 자, 98년 8월 30일에는 자, 피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준공의 시설 공사비도 늘어나고, 응? 공사비도 최초 도급 계약에 4차례나 공사 변경되고, 각 시설 그 업자들에 대한 어음금, 또 지체 보상금, 자, 이런 거를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98년 824 합의 직후, 98년 824 이 합의, 상가 입주자 대표들과 한 합의 직후 피고 소유의 평택시 K 일대 토지. 자, 지난 영상에 보면은 평택에 유통 물류센터 토지 뭐 하면서 그런 또 시행 시공 계약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피고가. 자,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토지 그 또 매입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자신의 토지가 되죠. 자, 그거를 원고에게 아마 그걸로 추정을 합니다. 단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원고에게 138억 2,400에 매각하기로 하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 여러분 시간은 망각이라서 자, 시간이 지나면 옛날을 망각할 수가 조금은 망각할 수가 있죠. 전부 다 망각할 수는 없어도 지금은 이거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조금은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했던 계약이니까. 내 어머니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웃으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관조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만 우리가 자, 현대산업개발이나 세원기공이나 이런 계약들을 함에 있어서 서리빨같이 마치 살얼음을 걷듯이 응? 마치 응? 광대가 출렁이는 응? 밧줄 위에서 응?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죠? 걸으면서 조금이라도 계약을 어긋나면 바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긴장된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약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아무리 사적 자치 원칙이지만 자유계약 원칙이지만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나? 음?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토대로 자, 평택시 K 일대 토지를 원고에게 138억 2,400에 매각하기로 하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매매 대금 지급은 위 토지들에 설정된 각 근저당 채무가 있었대. 뭐? 자, 여러분. L은행, M조합, F은행에 돈을 빌렸답니다. 자, 피고가, 현재의 피고가. 자, 그러면 그거를 상환하더라도 돈이 남으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 근저당 채무들을 차감한 매매 대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 대금 중 일부와 상계 처리하기로 했으며 어? 음?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아무래도 그 건물이 되겠죠. 만약에 그 평택에 대한 유통 물류센터가 맞다면 그 물류센터 뭐 공장 그런 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토지 및 제세 공과금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각자 부담하기로 하자. 어? 소유권 이전 받으면 만약에 이제 원고가 이거를 이제 다 저기를 해서 근저당 채무들을 다 차감한 그 매매 대금을 회수를 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면 자기 소유권에 해당하는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뭐 기타의 법인세 이거는 자기가 부담하고, 세운기공이 가져가야 될 또 남는 금액의 소유권이 있으면 그거는 어? 세운기공이 부담하기로 하는, 자 각자에 해당하는 계약, 평택시 토지 매약 계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한편 피고의 보전 처분에 따라 피고는 법원의 평택시 토지 매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 98년 9월 14일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자 여러분, 자 잠시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회사 재산 보전 처분은 마음대로 변제든 담보 제공이든 어음할인도 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거에 근거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 토지 매각에 대한 허가를 해달라.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자, 위 토지 매각 대금으로 채무 상환하는 것을 승인해 준, 원고에게 채무 상환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해서 위 약정대로 채무 상환할 것을 허가받았다. 그래서 이제 98년 9월 4일 원고는 위 매매 계약 시 약정 내용에 따라 각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F은행에는 8억 5천, L은행에는 38억 9,500, M조합에는 7억 9,700을 지급했고, 9월 21일에는 98년 평택시 토지에 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고, 그리고 뭐 N에 대한 근저당, 또 다른 그 채권자가 있었나 봅니다. 근저당 채무를 말소하기 위해 3억 6천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 4억은 피고에게 지급했다. 응? 그리고 2억 4천은 평택시 토지에 대한 가압류 말소된 후 피고에게 지급할 생각으로 보관해 두었고, 뭐 이런 내용. 원고가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금원들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토지 대금은 72억 8천이다. 자, 그 중에 23억 5천을 앞서 피고가 설비업자들 해가지고 이제 원고가 배설을 한 그 어음에 배서했다가 대위 변제함으로써 2개월로 생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 채권과 상계 처리했다. 또이 해가지고 없앴다. 자, 원고는 N에 대한 근저당 채무, 뭐 얘는 뭐 이렇게 하고, 자 근저당 설정 약정 및 2차 추가 공사 도급 계약. 자 여러분, 98년 9월 25일 때 피고는 준공을 위한 비용 등이 부족하자 원고로부터 차입하기 위해 법원에 이 사업 부지 세금, 그러니까 이제 준공을 위한 각종 그 비용 등이, 시설에 대한 비용, 뭐 여러 가지 또 기타 생성되는 그런 비용 등이, 인허가의 완료서부터 또 뭐 감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추가 공사 부분 해서 35억 4천을 준공 관리 차입 허가를 신청했고 차입 허가를 받았답니다. 자 또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의 평택시 토지 매각하고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차입 허가를 받았고, 35 차입 허가를 받았고,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계 변경한 사항 중 원고가 시행하기로 해 피고가 이행할 부분을 원고가 받아서 공사대금 5억 7천만 원, 5억 5천 7천, 5억 5천, 공사기간 한 달짜리에 2달이겠네요. 10월 1일에서부터 11월 30일이니까 2차 추가 공사 도급에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또 뭐 대금에 관련된 거겠죠. 피고는 공사원 현금 지급하고, 준공 비용으로 차입한 98년 7월 11일 공사비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준공비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 보유 상가 물건들에 대해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본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교부한다. 자, 근저당을 설정 왜 해? 왜 해? 자, 공사비라든가 추가 공사, 추가
2차까지 한 추가 공사, 이거를 근저당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근저당을 이제 계속 피고에게 돈을 갚아 나가. 갚고 빌리고 갚고 빌리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은 채권의 그 근저당의 그 기간이 늘어나. 근저당을 계속 해. 그러면 이제 근 어 피고가 돈을 갚지 못해. 그러면 언제든지 경매에 넘겨서 낙찰받아서 그 배당금을 회수한다라는 것이죠. 그 담보 잡은 저당 잡힌 물건을. 예? 피고의 보유 상가들, 즉 뭐다? 분양되지 않은 물건들이겠죠. 자, 그러면 그 근저당 설정 시기는 화의 인가 후 설정 등기하자. 왜? 왜? 근저당 설정 시기는 화의 인가 후에 하자. 왜? 재산 보전 처분이 이루어지고 화의 채권이 아닌 근저당 설정으로 하면서 담보 물건이자 화의 채권이 아닌 별채권으로서, 별채권이라 하면 담보 물건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따로 화의법 말고 따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거, 채권 채무 관계를 상환하고 변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 4층 미분양분은 동일 금액 범위 내에서 호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자, 본 계약은 이렇게 해서 자, 근저당은 별첨 이 상가 내역에 대한 미납 금액이 완불된 경우에 한해 근저당을 해지키로 한다. 자, 위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일체 서류는 법무사에게 위임받아 시키 뭐 이렇게 하고 원피고는 2차 추가 공사대금만 6억 3천 증액하고. 그러나 요 중요한 내용, 피고는 화의 개시 신청 이후 원고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근저당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등이 있어야 한다는 원고 내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98년 11월 9일 피고는 법원에 원고로부터 준공 관련 비용으로 35억 4천만 원을 차입하고자 하며 차입을 위해 분양 미수금 및 미분양 상가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니 차입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를 피고는 신청서를 냈답니다. 그러나 자금 차입 승인 요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했다. 자, 왜 하지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시죠. 맨 처음에 98년 9월 25일에 추가 공사 뭐 준공 관련 비용에 추가 공사 비용 이런 합계 30억 4천만 원을 피고에게 차입 허가 신청해 법인 하나 받았죠. 자, 그러면 자, 이때 98년 9월에 해당하는 차입 허가와 2달 뒤 이거 담보를 제공해 달라. 그 차입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받고 담보를 제공받고 근저당 설정에 대한 담보물로서 제공하고자 하니 차입을 수행해야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이 비용이 중복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9월에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런데 9월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야지. 35억 4천만 원을 법원의 입장에서는 뭐다? 따로 차입하는 건 줄 알잖아. 어? 또 차입하는 줄 알잖아. 미리 해준 거. 그러면은 자, 화입법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특별 한 사람 자, 지금 세용기행 화의 신청을 했죠? 그러면 화의 채권자들이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산업개발만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차입할 때 제대로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35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는 담보까지 제공하고자 하니까 또 차입을 신청하는 거니까 이게 법원으로서는 당신에게만 혜택을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제가 내린 해석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98년 11월 5일 화의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개시된 화의 절차에서 11월 30일 피고는 원고는 화의 채권을 신고하게 됐다. 예, 화의 채권자. 원고가 신고한 화의 채권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도급 공사비 76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76억을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연체 이자 각 연체료. 자, 이거 피고는 화의 인가 결정 받았고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11월 30일에. 자, 이제 99년 2월 2일에 사용 검사 승인, 99년 3월 31일에 피고 명의로 보존 등기 격려했다. 자, 방시 명의로. 자, 그런데 99년 1월 15일에는 이 사건 피고는 이 사건 준공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의 방시 명의로 이 사건 분양을 받는 것처럼 해서 원고의 연대 보증하에 소의 제의로부터 분양대금 10억을 대출받은 후 원고 명의 제2계좌에 아까 그 F운의 뭐 제2사건 제2계좌를 잠시 볼까요? 제2계좌 논현동 지점에 9억 9천을 입금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분양 받는 것처럼 해서 이거 분양 사기죠? 아니 그 대출 사기죠? 분양 받는 것처럼 해서 원고의 연대 보증이 없었더라면 이게 대출 사기죠. 자, 그러면 소의 제의로부터 분양 대금을 대출받았다. 자, 분양 받는 것처럼 해서 실제 분양인이 아닌데 분양 받는 것처럼 해서.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원고의 연대 보증이 없었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제의는 사기 대출로 소송을 걸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런 공사 도급 관계가 부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다? 그리고 특별한 거는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해서 또 입금되었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뭡니까? 무주택자들 그리고 뭡니까? 또 근로자들이면 자, 그런 사람들이 뭐다?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이제 융자받은 거,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대출을 받은 그 융자금이 7억이나 입금이 되었고. 자, 이 방시가 또 위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지체하자 제인은 원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했고, 이에 원고는 뭐다? 원고는 제2계좌에서 뭐 이렇게 제3계좌에서 인출해서 10억 3,500만 원을 방시의 제2 대출금으로 대위 변제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됐답니다. 이제 넘어가고, 자, 이거는 이제 전등에 해당되는 전기 시설이고, 자, 요거는 뭐다? 이제 그 뭡니까? 도시가스 그 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고는 어떤 청구를 하게 되는지는 지금 너무 늦어졌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